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파이라고 한번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의 증가율을 GM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뭐 growth rate의 G가 이제 growth를 표시하는 스펠링 이니셜이고요. 이제 M은 money. 그 다음에 growth rate of real GDP를 제가 GY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과 실질 GDP 사이의 차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화폐 수량 이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화폐 수량 이론이고요. 뭐 화폐 수량설, 뭐 퀀터티 띠오리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폐 수량 이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좋고요. 뭐 어떤 경제 이론이 항상 성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이론은 사실 뭐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라든가 뭐 독점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과점 시장의 이론이라든가 혹은 게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사실 화폐 수량 이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예, 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그 롱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기적인 현상이고 여기서 장기라고 하면 미시경제학에서 장기는 사실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타임 호라이즌을 보통 장기라고 구분을 하고 반대로 단기는 숏 런이라고 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고정 투입 요소가 하나 존재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서 뭐 예를 들면 자본이겠죠.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타임 호라이즌을 우리가 단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단기와 장기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로 구분을 하지만 거시경제학에서의 장기와 단기는 정말 그냥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한 10년 정도 이상, 한 10년 이상, 뭐 혹자는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5년, 10년 이상의 기간을 보통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시간이 되면 이번 학기에 26장, 27장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요. 26장에서 우리가 뭐 단기와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보통 단기라고 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단기는 이제 숏런이라고 하고요. 단기는 대체로 한 2년 미만의 시간을 2, 3년 미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그 충격이 거시경제 전체에 경제 전체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기간 대체로 2년 미만의 타임 호라이즌을 보통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혹은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론 화폐 수량 이론이 단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장기에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단기에는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이 엄청나게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 뭐 짐바브웨라든가 혹은 최근에 베네수엘라든가 경제 구조가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재정을 조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 같은 것으로 안정적인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시니어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증세죠.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용하고 싶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권하지 않는 특히나 경제 규모가 작거나 혹은 이제 대외 부문의 충격,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소규모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권하지 않는 처방인데 화폐를 돈을 찍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든가 뭐 한 10여 년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화폐를 찍어내는 바람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나치게 과도할 때 이걸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 1년, 2년 단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율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일이 이제 뭐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로 굉장히 경제 구조가 안정적이고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정책을 비교적 무난하게 위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 운용을 매우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기의 통화량의 증가율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일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단기예요. 숏런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량 이론은 대체로 한 5년 이상, 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장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기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장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단기에 2년 미만의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그러한 어떤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제품에 대한 가격을 뭐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시장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과점 시장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노폴리스틱컬리 컴패러티브한 마켓이라고 해서요.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슷한 재화들을 생산하지만 그 재화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양한 뭐 스낵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먹는데 다 과자지만 다 똑같은 과자가 아니잖아요. 맛도 조금씩 다르고 만드는 회사나 제품의 차이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그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시장을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무조건 자기가 생산하는 판매하는 재화의 제품의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독점적 경쟁 시장도 매우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독점 시장보만큼 강하진 않지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라면도 마찬가지죠. 라면도 완전 똑같은 라면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라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라면 가격을 기업이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뭐 1년 이내에 갑자기 수요가 확 떨어진다든가 사람들이 라면을 갑작스럽게 뭐 소비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정반대로 갑자기 사람들이 라면 소비가 확 늘어난다고 한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수요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라면을 과자든 라면을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금 인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과 상관없이 단기에는 이러한 수요 측면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면 통화량과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단기에는 뭐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그래서 비용 인상의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독점력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비용 상승분을 이제 제품 가격에 조금씩 이렇게 얻는 것이죠.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